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하반기 증시 전망과 전략.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특집으로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장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분들과 함께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TV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특집, 오늘은 권태민, 가문숙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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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반기 베스트로. 근데 너무 익숙하니까 베스트 파트너라는 이름이 두 분께 너무 익숙하니까 오늘 이렇게 또 특집으로 이번 한 주간 달려가 볼 텐데요.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님, 네.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짧게 드려볼게요.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또 앉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권태민 대표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가문숙 대표님 시청자분께 감사 인사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언제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이렇게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건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남아있는 하반기 저와 함께 진짜 주식 3부와 함께 수익 많이 챙기시면서 시장이 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특집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분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경험, 그리고 노하우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또 먼저 총평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민 대표님, 네.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노란 봉투 안에 카드다. 노란 봉투 안에 카드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노란 봉투 안에 든 카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좋았잖아요. 네네.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좀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일 우려하는 게 외국에서 파업할 때는 미국에도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근데 파업할 때는 피켓을 들고 이렇게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일을 안 하고 전면 파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을 경우에도 손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성 노조가 탄생을 해서 가지 않을까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자동화 관련된 로봇주들이 올랐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네. 되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좀 셌던 이유는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삼성이다 하면 삼성이 하청받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청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는 데 쪽이 오늘 주가가 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인데 그 안에 든 카드는 금리 인하 카드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한번 웃었는데 네. 비둘기파였다가 매파로 변했다가 다시 비둘기파가 됐다. 근데 어젯밤에는 부엉이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부엉이파는 어떻게 해석해요?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을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고뇌에 찬 모습, 그 어느 식당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게 사진에 실렸어요. 지금 중요한 부분 계속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 시황에 대해서? 네, 계속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팁을 딱 까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요. 네. 그렇지만 다른 걸 다 봐야 된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확률이 9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5% 떨어진 상태거든요. 주말 사이에.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훈풍을 쫓아가지고 아무래도 또 한미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신다면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좀 안 좋았죠. 근데 반면에 말하면 거래소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좋았다. 그러면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우려감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수 있겠고, 그 안에 업종에서는 뭐 차후에 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이유는 자동화로 자꾸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먼저 선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로보티지라든지 뭐 하이젠RM 그리고 그 생각이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요. 반면에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종목들은 시장보는 조금 안 좋았다. 시장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시장보는 좀 안 좋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서 노란 봉투 안에 든 금리나 카드인데 그냥 카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의 총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네요. 네네.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 지금 보면 뭐 앞서 잠시 후에 저희가 시장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또 다뤄보긴 할 텐데 오늘 시장만 이렇게 보고 평가하셨을 때 일단 한 고비씩 넘기는 느낌입니다. 네네. 일단 파월의 입을 좀 주목했었는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한 고비를 넘기고 일본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잠시 후라고 해야겠죠. 몇 시간 뒤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건 또 별개로 봐야 된다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트럼프 스트레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속된 말로 정력이 좋고 이렇게 활동적이신지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은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막 짓누르는 네. 그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상 저도 그 트럼프의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봤는데 대단해요. 그러니까 힘에 놀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인 분들이 투자를 해달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거의 100% 거의 200% 확률이 아니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 반대급부로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나도 하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지 마. 받기 싫으면 관둬 이런 얘기거든요. 철저한 힘의 논리예요. 40년 전 레이건 대통령이 40년 전은 아니고 아무튼 그때쯤에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달러를 하기 위해서 달러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다 들여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이 사실 없는 나라예요. 자동차 디트로이트 3사 말고는 나이키도 외주주죠. 엔비디아도 외주주죠. 인건비가 사실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정도의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왜냐면 뭐 거기는 좀만 잘못해서 사람 다치면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막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못하면 좀 굴러가기가 좀 힘든 그런 정도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편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 사람들 쓰고 하지 않으면 니네 관세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다 돈을 뺏을 거야. 뺏을 거라는 건 좀 너무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참 너무해요. 너무한데 뭐 한미 협상 앞두고 뭐 우리 방송이 뭐 나가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면은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딱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달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합참 의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중국 앞바다에 뜨는 항공모함이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극동아시아라든가 이쪽 그 일본에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주둔할 수 없는 이유가 일본에서 만약에 내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상륙작전해야 되니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럼 한국이 그 전초적인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한국은 이 전략적으로 너무 필요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좀 세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근데 그렇게 모험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 봤을 때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지정학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방위비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한국은 좀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다. 저는 또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요충지는 분명한 거죠. 우리나라가. 자, 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망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가문숙 대표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네모다. 가문숙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방긋하고 웃었지만 방긋하고 웃었지만 쓴 미소가 아니길. 쓴 미소가 아니. 네. 방긋하고 웃긴 했으나 이게 전 사실 썩소라고 했는데 어. 그 방송에 쓸 수 없는 단어라고 해서 그래요. 쓴 미소가 아니길. 쓴 미소가 아니게 네. 이거는 좀 심오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은 뭐 하루 만에 지금 금요일 날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런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오늘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런데요. 사실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이 만족하셨을까 싶은 생각도 없잖아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파월 의장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정책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을 했는데 바로 이제 금리 인하의 신호인 거죠. 근데 9월 달에 이제 연준의 회의가 그렇죠. 있습니다. 거기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문제는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발언을 유지하느냐가 왜냐하면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는 뭐 90%든 80%든 기정사실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표가 또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저는 트럼프는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라 파월 의장은 네. 이기 때문에 지금 요 하나 갖고 말바꾸기로 비둘기파가 됐다라고 단언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잭슨홀 키워드는 정책 조정이었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책이 제약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기본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 균형은 우리의 정책 기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과거 시장의 해석과는 달리 우리가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 근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2020년에 도입됐던 이 평균 물가 목표제 FAIT라고 하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폐지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2%의 물가 목표제로 복귀한 셈이란 얘기거든요. 네. 팬데믹 시기 때 한시적으로 성격이 강했던 이 평균 물가제를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정책 혼선을 키웠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원상복귀를 했다라는 건 결국은 매파적인 정책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제자를 했다는 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준을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다가 목표치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긴축제 대응을 네. 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의 목표의 정의도 좀 바뀐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연준이 과거에는 실업이 늘어날 때마다 대응하던 기존 원칙을 삭제시켜버리고 고용이 과열될 때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언급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PPI나 CPI도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면 지금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정책 결정 기조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마냥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시황 말씀드릴 때 월화수 정도가 조금 시장이 좋을 거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오늘 뭐 노란봉투법도 발표가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더 센 상법 개정안 2차 통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논의될 내용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을 네. 논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사주 비중이 많은 종목들, 인포바잉 같은 종목들도 급등세가 있었는데 아마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네.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파월 의장의 이 정책 변환 이에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결국 뒤에서 쓴 미소를 짓는 그래요. 그런 게 아니기를 늘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뒤가 좀 찜찜하다 이런 뜻으로 그리고 해석이 이슈가 됩니다. 너무 그렇죠? 많잖아요. 한미 그렇죠? 정상회담도 그리고 있고. 손바닥 뒤집은 것처럼 쉽게 또 뒤집을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결국 안심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할 수 없다. 안심할 할 수 수 없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감독님이 수급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지금 오늘 보면은 코스피에는 한 1,000억 좀 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의 오히려 수급이죠. 코스닥 쪽에 좀 더 많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수급의 동향, 수급의 차이 이거 갖고 좀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자, 굉장히 좋은 질문. 역시 내가 우리 최규현 앵커님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아주 칼 같은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였었죠. 그런데 그 강세인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있었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6월달, 7월달 매수를 하다가 8월달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아시아 전체적인 증시들이 신고가를 갱신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그 신흥국으로 네네. 다른 아시아권 증시로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했던 모습들인데요.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정책에 대한 불안입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에는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한 줄 한마디를 이래 썩소가 아니라 네. 작은 집에 손님 오셨다. 이걸로 할까 하다가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안심되는 조심하자. 이야기여서. 예, 네. 안심되는 얘기 같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건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겠죠. 성장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사실 조정을 많이 받고 시장에 부각이 못 됐던 흐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코스닥의 수급은 저는 당분간은 코스닥이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강세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어느 정도 이 추세선 상단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오늘 이런 수급이 그렇게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보면 시장을 장기적으로 좋게 볼 때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매수하지만 네. 단기적인 어떤 이 스윙 관점의 어떤 매매 패턴으로 볼 때는 코스닥을 또 매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코스닥의 오늘 반등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수급도 좋으나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어떤 장기적인 기조로 보기에는 네. 어렵다.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따르는 수급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새 정부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그 당시의 모습처럼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네.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이 외국인들이 물어본대요. 이런 정책이나 어떻게 될 것 같냐. 왜냐하면 가장 지금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세법 개정안? 개정이죠. 네. 그렇죠. 대주주 양도세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대주주 양도세하고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저평가고 뭐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쪼인다면 이 안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고 거래할 수가 없고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투심이네요. 그렇죠. 시장의 투심을 계속해서 불어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총평을 네모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9월 이후 우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태민 대표님, 네. 9월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면은 뭐라고 할까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네. 뭐 거의 다 뭐 해결이 되든지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텐데 9월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일단 총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죠, 항상 경제는요. 네. 관세로 인한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죠. 이제 그게 9월 이후에 미국 경제에 바로 이제 나타날 겁니다. 10월, 11월 되면 나타날 것이고 금리 인하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리 인하가 이번에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할 거예요. 네. 근데 B컷 오히려 0.5%라든지 그 이상의 금리 인하가 많이 나온다. 0.55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안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빅스텝으로 갔을 경우에는 네. 시장에 대한 걱정이 또 그렇죠.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말씀이죠? 있기 때문에 B컷을 하는 거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요. 네. 제 계산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뭐 경이 넘으니까 해 뭐 이렇게 다 가니까. 그러면 그 미국에서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 네. 기준금리가 높아져 있으면 미국에서 빚을 얻어서 재정 적자 나온 거가 다 빚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요. 이걸 만약에 5% 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니 10% 내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금리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면 나가는 이자가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단순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금리를 1%까지 내려야 된다 그랬어요. 한 번에 1%까지 내려라라고 지난번에 제롬 포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협상 기술에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말도 안 되게 확 눌러놓고 좀 봐주는 듯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치원 각국 나라와 이제 관세 협상을 할 때 유치원 아이와 대학생이 돼가지고 내 이놈 하고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럼 벌벌 떨죠. 그러다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아예 알았어 한 다음에 그것만 줘라고 하면 안 돼 하시면서 준다는 얘기죠. 네. 지금 미국이 관세 협상이라고 하지만 미국 건 다 무관세예요. 지금 외국 나가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관세 내라는 거거든요. 관세 협상이라는 거는 상호 관세 협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 어떤 물건은 세금을 내고 어떤 물건 안 내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 건 다 무료로 해달라는 거예요. 각국 나라들 보면. 그러면 우리 걸 제로를 해주는 대신 니네 거 좀 낮춰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주식쟁이로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푸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옥상옥이라고 그러고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려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돈을 풀면서 물가를 이렇게 좀 올려가면서 이제 돈을 풀 텐데 만약에 관세 때문에 한 2달 정도 후부터 한 달 반, 2달 후부터 이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재고가 없는 그 월마트 같은 데 가더라도 재고가 다 소진된 것은 거의 뭐 25%, 30%씩 지금 가격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소비자 가격이.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금리 인상해서 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근데 금리를 인하한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금리를 또 인하한대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롬 파월 내려 일단 내리라고 했어요. 그럼 모험을 경제 수장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관세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곧 돌아올 것이고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근데 금리 인하를 만약에 많이 하게 되면 이거 경기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9월 이후의 증시 전망은 사실상 저는 아주 좋게는 보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들 좋게 본다고 하시지만 저는 우리 그 현 특별방송에서 한 달 전부터 이게 태풍이 한번 불 수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U자 도표라 그래서 내려올 때는 개별주, 속된 말로 잡주, 네.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요. 하락 시기에는 횡보하고 이제 유턴할 때 U자로 해서 유턴을 할 때 바닥에서는 개별주, 바이오주, 테마주가 움직여요. 바이오는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먼저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병원 찾아가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것. 그리고 중간쯤 올라와서 이 고점에서 U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옐로우칩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지주사 같은 종목들. 네네. 이건 제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제 업종 대표주.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개별주가 힘을 못 써요. 그렇게 리스크는 많고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U자가 다 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만 밀리면 네. 지난번에 왜 4%확 밀린 날 있잖아요. 검은 금요일. 예.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근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말도 잘 했고 빨리 저는 이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양도세 50억에서 10억 낮추는 거 네. 거기 따른 것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든 안 하든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불확실성이 네.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불안감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10억에서 50억에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지금부터 소형주는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 주식들은 10억,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신다면 못 팔아요. 한 달, 2달 걸어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방에도 팔 수 있죠. 삼성전자 한 방에 팔 수 있지만 소형 중소형주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중소형주는 급락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그렇고 대주 양도세도 그렇고 미국 상황도 그렇고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세 개가 다 풀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삐끗하더라도 주가는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어떤 차트일까요?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월봉 네, 차트예요.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는 보면은 왼쪽이 보면 이렇게 쌍봉 가까이까지 왔어요. 다시. 네네. 다시 십자 도지가 나오면서 왔는데 이 고점에서 십자 도지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죠, 위가. 그렇죠. 근데 코스닥이 훨씬 안 좋았다는 얘기고 거래소는 지금 좋다는 얘기인데 노란 봉투 버블이 인해서
오늘은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닥뜨려 착착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경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실타래를 꼬이게 만들어 놓고 그 꼬인 게 풀리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꼬여 있다.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건 풀리긴 풀리는데 충격을 주고 가지. 개별주든 시장이든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돈을 먹으려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네. 개인들이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다 판다? 여태까지 그런 일 거의 없었습니다. 밑에서 산 것을 쭉 우리가 2,200부터 3,200까지 왔잖아요. 네.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4% 빠졌죠? 깡통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 식으로 잠깐만 빠져도 그런 충격을 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개인들이 주식 산 것을 다 매겨준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네. 왜? 기관과 외연들은 개인들한테 주식을 떠넘겨서 수익을 보고 다시 또 개인들 걸 뺏어가지고 밑에서 또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개인, 기관, 외국인이 다 수익을 보려면 우상향으로 쭉 몇 년 동안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의 100년 차트를 보시게 되면 100포인트부터 10,000포인트까지 갈 때 쉬지 않고 갔어요. 중간에 오일 쇼크, 2차 세계대전 별게 다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개인들이 돈 벌기가 힘들다. 그래서 충격을 주고 간다 가더라도. 그래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좀 그 조심을 하시고 한번 출렁일 때 어떻게 할까. 네. 아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서 그냥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다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운으로 올라가면 그건 운으로 투자하는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 도박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내 돈 가지고 정말 투자를 하시려면 밑에 산 것을 일부 수익 실현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얘가 10,000원에 사서 10만 원 갖다 하더라도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하고 20만 원까지 다 30만 원 다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드문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박명교사를 삼으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유 2차전지 좀 팔 걸 사가지고 10배 놨다가 오히려 반토막 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씩 수익 많이 난 종목들은 조금씩은 그래도 챙겨 놓으시고 현금 한 30-40% 갖고 계셔야 돼요 항상. 그랬다가 충격이 왔을 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때 또 밀어 넣는 거죠. 결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9월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센 충격이 네.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좀 올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예측을 하시고 네네. 그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예요. 그 네. 얘기인데 한 가지를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회담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선물 보따리 이만큼 줘가지고 만세하고 올 것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받아올 수 있겠지만 와 너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준 것처럼 막 짊어지고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전 세계 지금 미국과 협상하는 모든 국가 중에서 만세하고 오는 국가들은 아무도 그렇죠. 없었어요. 인석도 그리고 오죠. 다들 아우 이게 이나마 이게 어디냐라는 입장으로 오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희망을 갖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정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건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충격이 없으면 주가 못 올라간다. 아까 월봉 보여드렸죠. 쌍봉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고점입니다. 그거를 돌파하고 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아직 없어요. 상법 개정안 걸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상법 개정이 아니라 그 양도세 그 걸려 있잖아요. 지금 연말 다 돼가고 있어요. 벌써 시작한 지가 언젠데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죠. 네. 그만큼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는 충격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걸 아시고 충격은 한번 있을 것이다 가더라도 충격 없이 가는 시장은 없다라고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시고 권태민 같으면은 우리 지금 클럽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3, 전략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권태민 같으면은 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감숙 대표님 이야기 듣고 전략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말 나온 김에 네, 네, 바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올 9월 이후에 우리 시장 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투심을 저하하는 예, 어떤 예. 그런 이슈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번 크게 좀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은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내용들도 좀 담겨져 있고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볼 때. 주식 7 현금 3 혹은 주식 6 현금 4 네. 그 정도의 비중이 갖고 계시다면 네. 충격이 와도 현금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나게 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익 냈던 종목을 일부씩 챙겨서 돈을 갖고 계시는 얘기고 다 팔지 마세요. 10종목 갖고 계시면 10% 각각 갖고 계시면 3%씩 팔면 됩니다.
팔기 싫으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차익 실현을 지금 좀 해야 된다는데 네. 그 차익 실현의 시점은 지금인가요? 지금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 좋고 계속해서 항상. 네. 예, 항상 하시고 주가가 조정이 올 거예요. 잠깐 조정이 올 때는 단기적으로 개별주가 엄청 강세를 보입니다. 네. 상한가가 막 3, 40개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주가는 횡보하거나 떨어져요. 그때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큰 장에 쓰는 겁니다. 개인 투자들한테. 네. 지금요 우상이 쭉 뻗어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버신 분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개별 장세가 와서 정말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탄력 있는 종목 잘 사게 되면 정말 돈 그냥 50% 100% 그냥 버는 거죠. 그렇게 한번 먹고 이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또 다시 업종 대표주. 그러면 말씀을 좀 들어보면 10월 달 우리가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네. 맞죠?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10월이죠? 네. 그 실적 발표 때쯤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큰 기회가 올 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실적은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HBM 관련돼서 제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화장품주도 좋죠. 그다음에 엔터테인 좋죠. 좋을 수밖에 없어요. 3월 달에 전기차 업체들도 괜찮죠. 이제 괜찮아질 걸로 네. 조금씩 좋아질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가 잘 돼 있어요. 그 안에 충격이 왔을 때 돈을 또 벌자는 얘기죠. 그래요. 충격을 그대로 맞으면 손을 쓰지 못하면 이게 이래요. 시장이 올라가도 전체 업종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강한 세네 개 업종이 올라가지 전체 업종이 다 가지 않기 때문에 업종 선택 잘못하신 분들은 시장 올라갈 때 돈을 잃어요.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그 충격을 한번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네네네. 말씀으로 또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석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9월 이후에 우리 시장은 잠시 후에 저희가 내 마음속의 섹터를 여쭤보긴 할 텐데 네. 9월 이후에 우리 시장의 섹터들 지금 사실 상반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조방원이었습니다. 네네. 조방원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 네. 그리고 요 근래 반도체 그리고 또 2차 전지 예, 정도가 반바지, 네, 예. 이렇게 살짝 좀 움직여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8월 현재까지는 네. 이제 9월부터는 이 판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주도하던 섹터 조방원은 또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섹터 쪽으로 좀 가볼까요, 이야기를? 조방원 전체가 다 많이 올랐다가 꺾이고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위에서 매물 압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안 볼 수 없는 업종이죠, 조방원. 네. 반바지라고 해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안 볼 수 없는 종목들입니다.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조방원, 반바지는 조금 사놓을 만을 하죠. 그렇다고 한쪽에 다 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들이 다 있어요, 모두가. 결국은 상반기와 비슷하게 섹터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뤄질 네, 거다 이렇게 예. 보신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면은 9월에 가장 기대되는 거는 사실 금리 인하가 있고 가면은 우리 권태민 대표는 바이오 바이오죠, 쪽을 예. 가장 좀 눈여겨 보시는 섹터가 될 수도 예, 있겠네요. 권태호젠. 권태호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내 마음속의 섹터 예. 그때 좀 더 아니, 자세하게. 여기 한마디만 더 그래 첨언- 추가적으로 첨언하면요. 하시죠. 네네.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가면 주가 못 가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고 시가총액도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안 가면 시장은 세게 못 가요. 하반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쪽을 좀 전망하시나요?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한번 여쭤볼게요. 반도체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 HBM 관련돼서는 하이닉스가 HBM4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뭐 콜테스트에 대한 얘기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을 되돌려 보면 네. 그냥 뭐 단순히 통과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 관련돼서도 이제 진수랑이 좀 우호적으로 자꾸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우호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라는 큰 데서 만들지 않으면 이걸 조달이 빨리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인데 삼성은 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도 그렇고 휴대폰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더 안 좋아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좋을 것 같고. 근데 삼성이 막 치고 나가면 아시다시피 수급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약간 소외를 당해요. 그렇지만 삼성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 전방이 가야 후방이 따라가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소부장 보험은 일단은 소부장이 탄력은 더 좋지만 그래도 형님들, 큰 형님들이 먼저 가야 좋겠다. 그럼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에 더 거는 기대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아직도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좋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 차이가 따라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문숙 대표 심심하셨죠? 감 대표님? 말해도 돼요 이제? 네. 자, 9월 이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여쭤보고 하나씩 또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가문숙 대표는 9월 이후에 우리 시장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9월 달 증시를 묻는 거냐 아니면 9월 달 이후 10월 달 4분기를 묻는 거냐. 저는 9월 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걸 먼저 정하고 가시죠. 가문숙 대표님 9월의 전망과 이 남은 9월 이후에 12월까지 연말까지 전망이 요거를 다른가요? 질문했더니 네. 4분기 전략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4분기 전략을 얘기하려면 9월 달 시장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그래요.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벌써 8월 말일입니다. 네. 그리고 9월 한 달 지나고 나면 10월 달 연휴가 상반기 보름 정도가 그렇죠. 확 가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굉장히 10월 말 중순 말부터는 3분기 또 실적 시즌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이 되게 되면 이 대주주 양도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 또 특히나 12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작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사실 이제 별로 없어요. 9월 달 한 달하고 10월 추석 지나고 나서 나머지 있는 보름 기간하고 11월 밖에는 없지 않나. 그러네요. 또 그렇게 나눠보니까. 예, 그렇게 네. 따지면 이제 없어요, 시간이. 거의 4분기는 뭐 반 정도는 까먹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9월 달 증시는 두 가지로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고 여기서 9월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점도표 예를 들어 아까 권태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갑자기 금리를 확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하게 된다면 그것도 우려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의 스탠스대로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그대로 또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에 따르는 발표들 사실은 지금 실업률과 노동 지표가 안정돼서 정책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달 초에 1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2차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과연 이 1차 때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위안제로 해석을 해서 1차 때처럼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6월 달, 7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 수익이 6조 원대에 이르렀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이 국내 기관에서 미팅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법 개정 이후 정책 동향과 흐름을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금리도 중요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다 중요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 정책 동향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달 증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그 금리 인하 점도표 그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노란봉투법 네. 발표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에 활력을 또 불어넣었죠. 그다음에 아까 진행됐던 2차 더센 네. 그것도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다음 과제가 자사주 소각이라 그랬어요. 요 부분들도 아마 오늘 내일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빠르면 주 후반이겠지만 아까도 왜 심사숙고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그냥 막 날려치기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담이지만 저희 전문가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정말 바보들 같다. 50에서 10억으로 낮출 게 아니라 그리고 거래세를 올릴 게 아니라 차라리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주면 거래세를 갖다가 지들이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 않아도 시장은 거래가 활발해질 거고 세금이 더 많이 걷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로 진짜 가야 될까 봐요. 가면수기가. 여하튼 간에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변동성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냥 50억 유지만 해준다 하더라도 9월 달은 그래도 지금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강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4분기 흐름을 본다라면 사실 외국인들의 저도 아까 권태민 소장님이 그런 얘기 다른 대표님들은 굉장히 강한 증시를 예상한다고 그렇죠. 했는데 다들. 저도 개인적으로는 9월 달 흐름 이후에 4분기는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업종 차트 지수를 보시면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종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7월 달부터 횡보했던 8월 거의 지금 한 달 반을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횡보하고 있거든요. 업종 차트를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삼성전자,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플랫폼 관련주들, 반도체 뭐 고루고루게
그리고 조방원도 마찬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렵다 하시는 게 지수는 왠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3,000을 넘어서 3,200에 있거든요. 근데 뭐가 치고 나가면서 1분기 때처럼 조방원 1, 2분기 때처럼 치고 나가는 섹터가 하나도 없어요. 모멘텀. 네, 모멘텀도 없고. 그럼 개인적으로 좀 이런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에이펙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뭐 중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중국 소비주나 이런 쪽이 또 힘을 발휘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9월 달은 지금 이렇게 상반기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묻어가고요. 중순 정도 한 10여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또 10월 달부터 중국의 최대 그렇죠. 긴 명절이 명절 있잖아요. 있죠. 예. 거기다가 또 무비자로 대거 관광객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쉬어갈 때에 중국 관련주 지금 오늘 어제 지난주에 하고 다르게 오늘은 눈에 띄게 하락했던 게 APR 같은 아이들이 조금 밀렸고 그런데 네. 크게 안 하락했어요. 그리고 엔터주, 컨텐츠, 드라마, OTT, 여행 이런 종목,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약세였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9월 중순 정도 되면 그 기대감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4분기는 저는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가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200선에서 지금 3200, 1000포인트가 올랐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4분기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3,500, 4,000을 한순간에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럼요. 과거에도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제 차트 월봉 보시면요. 네. 과거에도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내려온 다음에 횡보를 긴 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한 고비를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튼 9월 달과 네. 그리고 10월 달 말 정도 3분기 실적 나오는 시즌 그 정도까지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11월 달부터는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배당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실적 성장이 동반된 이제부터는 서서히 소형주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이 되면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아마 증권, 보험, 오늘도 증권 업종들 강세였었죠. 보험, 지주사 그리고 실적주들, 배당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주들 네. 또 작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서서히 그냥 짧게만 특히 대북주, 대북 이슈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매매 사인을 안 드리는 게 바로 대북주인데 이런 섹터들은 일단은 좀 내려놓으시고 매도도 하셔야 되고 빨리빨리 정리들을 하시고 실적 성장이 동반된 중대형주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2026년 턴어라운드 제가 항상 요 추석 때쯤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게 2026년도 흑자 드러내는 종목들을 쫙 뽑습니다. 2026년도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추석 이후부터는 조금씩 교체하시면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거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전략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디테일하지만 광범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서 전략 부분만 따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달 9월 달 우리 시장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출발을 해봐야 될까요? 9월 달 우리 시장을 넘기고 그다음에 10월부터 갈 텐데 그 사이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에이펙이 또 있는 시기이고 하니까 그때는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그거는 이제 사이드, 특세 공략 같은 거죠. 그러면 메인으로 가는 건 9월, 10월에 메인으로 쭉 끌고 가야 되는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려요. 그건 이따가 말씀해 주시는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는 그 섹터가 9월 이후에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섹터.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고,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방원, 사이드고, 조방원은 빼놓을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눈높이는 낮춰야 되고. 예전처럼 지금 100%, 200%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전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땡큐고 돌파를 못 한다면 미련을 버리고 매도도 해야 되고 이런 전략.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 권태미 대표님께는 제가 반도체를 여쭤봤잖아요. 우리 가문숙 대표님께는 바이오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빅컷이 될지 쇼컷이 될지 모르겠으나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은 굉장히 현재로서는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가장 수혜 섹터를 얘기하면 우리는 늘 항상 바이오를 얘기하니까 바이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9월 이후? 자, 제약 바이오가 가려면요. 첫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 질병이 창궐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그러라고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코로나를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그 이상의 뭔가가 하지 않으면 제약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확 가는 시장은
쉽지 않아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금리 인하. 근데 오늘도 보세요. 요즘 시장의 어떤 흐름들의 가장 중요한 건 섹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요. SK하이닉스 갈 때 삼성전자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조정받을 때 삼성전자가 움직였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금리 인하의 기대감 수혜주도 있지만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하반기에 파이프라인과 그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2025년 말까지 제약 바이오들의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 발표도 있고요. FDA 승인도 있고 그리고 대형 학회도 있고 해외 공장에 대한 인수도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제약 바이오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가 탑픽 종목을 5개씩 뽑았단 말이죠. 네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뭐뭐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나다다닥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겹쳤습니다. 겹쳐요. 겹친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죠. 예. 다양한 분들이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베스트 파트너가 그것도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가. 그것도 월요일 날 나온 1바 베스트 그래요? 파트너가.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좋게는 보지만 금리 인하 수혜주의지만 전체적인 게 좋은 건 아니다. 종목 고르기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10개 정도로 제약바이오는 큰 종목으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셨지만 가문숙 대표와 권태민 대표, 권태민 가문숙 두 분이 또 잠시 후에는 9월 이후에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탑5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러니까 좀 특집 같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바라보는 하반기 우리 시장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9월 이후 눈여겨봐야 할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시장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이 선택하신 하반기 섹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민 대표의 섹터부터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반도체, 전기차, 원전, 의료 AI, 석유가스 다양한 섹터 중에서 우리 권태민 대표가 선택한 9월 이후의 섹터는 공개합니다. 미용기기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 미용기가 품고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섹터에 주목해볼 만한 두 가지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정책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이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미국 내 구매도 줄어들 수 있어 K뷰티 등 역직구몰에는 비상이 걸린 건데요. 이 점과 함께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섹터의 실적과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관세 부담과 실적 실망감이 있긴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K뷰티의 경쟁력 그리고 저평가된 주가 등을 감안하면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권태민 대표가 9월 이후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는 미용기기를 선택해 주셨는데 미용기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조방원이나 이렇게 주도 섹터로서 가지는 않지만 어느 날 딱 돌아보면 뭐야? 이 종목 왜 이렇게 이 종목 왜 이렇게 올라왔어?라고 깜짝 놀랄 스코어를 보여줬던 게 사실 미용기기인데 이게 결국 9월 이후 하반기에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미용기기 가로 열고 제가 화장품 섹터 이렇게 같이 넣어놨었는데 미용기기 화장품. 네. 선정 이유는 뭐 좋은 실적 확인됐죠. 2분기 실적 확인되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3분기가 어떨 것이냐 10월 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좋을 겁니다. 2분기가 가장 안 팔리는 시기였어요. 원래 해마다. 근데 2분기가 좋았고 4분기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네. 뭐 크리스마스 데이라든가 선물도 하고. 뭐 아무튼 뭐 무슨 프라이데이 무슨 데이 해가지고는 미국 젓가락 많잖아요. 데이도 있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팔리는데 2분기 때 그 2분기 6월 7월에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해서 뭐 구매를 많이 미리 선구매를 한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 7월이면 또 8월이면 그럼 관세하기 전에 7, 8월에 좋았다는 거예요. 3분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팔렸다는 것이고 많이 팔릴 것이고 또 전망도 좋고
실적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2분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사람들 많았지만 APR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결론적으로는 실적밖에 없어요. 시장이 저는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적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폭락이 오기 전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것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탑픽 종목 중에도 이 화장품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미용기기나 화장품 섹터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만 앞으로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머리 좋은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자료만 보신다고 해도 종목 뉴스만 검색해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잠시 후에 탑픽 종목들을 그래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미용기기나 화장품 쪽을 보면은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실적을 1번으로 보시는 것 네네. 같고 저희가 보면은 여태까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로 인해서 네네. 우리가 바라보는 게 북미라든지 뭐 다양한 중국을 제외한 유럽이라든지 이런 네. 쪽을 좀 많이 시선을 놓고 네. 봤었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네. 뭔가 풀어지면서 무비자 입국도 있고 이러면서 이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그럼 실적 말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보는 쪽에서 우리 권태민 대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APEC에 만약에 오신다. 네. 엄청난 훈풍이 그럼 불겠죠. 지금의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을 보는 건 중국향 쪽을 보는 게 현명한 아닙니다. 건가요? 중국향 쪽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네. 지금 현재 여러 회사들이 북미 지역 눈높이가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네. 북미, 미국, 유럽. 그럼 뭐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갈색병 하면 뭔지 알고 네네. 뭐 무슨 알 그러면 뭐 로땡 알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표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피부 미용기기나 화장품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탄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표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상표만 대도 네네. 거기다가 뭐 300% 500%씩 막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300%, 뭐 중국, 중동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플러스 알파 뭐 별책부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별히 좀 더 주는 플러스 알파 정도지. 그게 근데 플러스 알파가 너무 크죠. 엄청나게 오겠죠. 네. 그러면 지금 달리고 있는 화장품주들 말고도 많이 소외돼 있던 화장품주들도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BTS가 세계 선전을 하고 네. 그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알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좋은 노래 많거든요. 근데 안 들어봐서 빌보드에 못 올라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BTS에서 만약에 옛날에 우리 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를 다 만약에 한 음원을 낸다라고 하면 빌보드 다 올라갈 수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K-팝, 뭐 K 뭐 음식, 푸드 뭐 K자만 들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요즘에는 또 뭐 무슨 보헤미안 랩소디를 우리나라 극장에서 떼창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K-팝 데모넌터스를 외국 극장에서 그 떼창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K자만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기기 화장품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중국은 플러스 알파다. 그렇다면 지금 이쪽 섹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네. 쪽을 공략을 해보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 키 맞추기가 나올 테니까 네.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하죠. 아직 올라오지 않은 쪽을 지금 접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키 맞추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 성공하신 분들이 몇 분 되신지 모르겠지만 같은 업종 내에 A, B, C가 갔으니까 D, E, F, G 뭐 얘네도 갈 것이야. WX, Y, Z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얘는 더 많이 가 있어요. 키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것은 그래요. 쉽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대장을 못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점에 잡아가지고 손실나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저점에 잡았다 손실나면 어떡하시죠? 주식도 똑같아요. 네. 주식이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실적.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목 여쭤보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준비를 네. 해주셨다고 하니까 네네. 그때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가무숙 대표는 9월 이후 내 마음속에 어떤 섹터를 또 선택을 해주셨는지 가무숙 대표의 섹터 공개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금 방금 미용기기 우리 권태민 대표가 말씀해 주셨고요. 전기차, 석유가스, 원전, 의료, AI, 방산, 반도체, 온디바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공개합니다.
자, 9월 이후 가문숙 대표는 2차 전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의 눈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쏠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고용 둔화를 언급하면서 완화적인 신호를 보낸 덕분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했습니다. 또 리튬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월 대비 24% 넘게 오르면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모처럼 훈풍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리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반등이 진짜 2차 전지의 시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차 전지. 2차 전지, 그러니까 요즘 제가 공통으로 여쭤보는 질문,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ESS를 보시는 건가요?를 꼭 구분해서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가문숙 대표는 9월 이후 우리 시장의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는 2차 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얘기했던 게 아마 우리 최규훈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 LNF 네. 2만 몇천 원일 때부터 2만 8천 원인가 예, 예, 그때 LNF 이게요? 그랬는데 그때 아이고야. 5만 원 넘어갈 때 저보고 더 가요? 그러고 아이고야. 더 가죠. 그렇죠. 34만 9천 원까지 급등했었죠. 기억납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2차 전지는. 네. 2019년도였었는데 지금 저는 그 사이 벌써 5년,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점에 다시 지금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건 이제 2차 전지가 산업의 어떤 성숙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하나 말씀드릴 건 2차 전지의 모든 섹터들이 2023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거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래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을 2023년도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한 3년 정도 마음고생하시다가 이제 2차 전지가 올라올 때에 그 고점까지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2차 전지 관련 상장 지수 펀드들이 요즘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LNF를 진짜 7월 3일 날 5만 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 LNF 같은 종목들을 일단 2차 전지 관련 ETF가 급등했던 이유가 바로 중국 정부가 과잉 공급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감산에 나서면서 수익성 둔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2차 전지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발 감산 압박이 2차 전지 산업 가격 하방을 제한하면서 반등의 촉매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0년 만에 본격적인 공급 개혁에 나설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에 시작되는 15년 차 5개년 계획도 연계돼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또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의 대중국 흑연 반덤핑 관세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치 때문에 중국산 응급제의 단가가 2배 이상 상승하게 되고 미국 내 세일 제조 원가도 11% 높아지고 있고 또 유일하게 응급제 생산 업체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LG그룹을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2분기 깜짝 실적. 실적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다가 여러분들이 실적 컨센서스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2025년도, 6년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엔캠 대다수의 이런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이 2025년 흑자 전환, 2026년 실적이 우상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제대로 간다면 분명히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신에 이제 지금도 바닥 7월달 대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당장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한 서서히 시간을 두고 추석 이후부터 보셔도 되고 아마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달 이후 4분기 추석 이후에 또 내 마음속의 섹터로는 바로 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계좌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강세 그림들이 이어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추석 이후에 좀 급한 마음이 아니라 천천히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와 로봇 섹터에 대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적.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2차 전지 옥석 가리개 1번은 무조건 턴어라운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쪽을 가장 우선시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요즘 또 하나 뜨거운 것 중에 하나는 ESS입니다. ESS를 포함한 기업을 꼭 봐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무관한 건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배터리 시장과 네.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과 2차 전지 시장을 비교했을 때 어떤 시장이 더 크다고? 전기차가 훨씬 크죠. 아닌가요? 2차 전지가 크죠. 2차 전기차 왜냐하면 시장과 전기차에 그렇겠죠. 들어가는 배터리가 부분이 다 다른 데도 쓰이니까. 예. 네. 그리고 ESS도 당연히 예. 지금은 어쩌면 ESS 쪽이 더 강하게. 왜냐하면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은 테슬라의 주가도 있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그런 흐름들과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쪽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턴어라운드는 꼭 필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EV 첨단 소재 같은 애들, 중앙 첨단 소재 이런 리튬이나 전고체 이런 애들도 있지만 매매하시기는 그런 애들이 재미있을 거예요. 움직일 때. 그러나 결국 LNF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게 우리가 그때 열광했던 건 정말 긴 시간 하기사 뭐 그때 길지도 않았죠. 한 2, 3년 19년부터 20년, 21년 오다가 갑자기 23년도에 너도 나도 계좌에 에코프로가 없으면 에코프로 BM이 없으면 바보인 것처럼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결국 긴 그림으로 대세 상승을 보이는 건 큰 종목이고 작은 종목들은 그 안에서 재밌게 또 단기 수익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 정리를 한번 도와드리면 그때 예전에 그 뜨거웠던 2차 전지 시절을 보면은 양극재, 그다음에 뭐 그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뭐 요 순서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해질하면서 폐배터리까지.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네. 한 바퀴 쫙 도는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일단 ESS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네. 큰 종목들. 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때의 그 봤던 그 시선을 그걸 지금으로 이렇게 좀 도입하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무리다. 아직 무리다. 이게 확 가는 건 아직은 무리인 거죠. 그래 이게 좀 네.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가문숙 대표 9월 이후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로 만나봤는데 두 분께 서로의 섹터를 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너무 헷갈려서 시간이 그렇게 허락지 않아서 두 분의 종목들을 또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짧게 한번 코멘트를 듣고는 싶어요. 한 마디씩만 할까요? 네, 우리 권태민 대표부터 한번 가볼게요. 권태민 대표는 가문숙 대표가 선택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감 대표님 워낙 잘하시니까 뭐 우리도 K자리. 예,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실적 확인해야 되죠. 네, 네. 근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적으로 네.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그럼 가문숙 대표는 우리 권태민 대표가 말씀하신 미용기기 더하기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방미인 실적주. 팔방미인 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권 대표님이 잘 찍어주셨지만 지금 시장이 섹터가 같다고 해서 모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못 오른 종목은 반드시 못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뭐 좋은 종목 이따 갖고 오셨겠지만 대장주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쪽도 좋지만 그 화장품 안에서도 요즘 또 그 가정용 홈뷰티라든지 네, 홈뷰티. 네.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총평부터 하반기 우리 시장 전망에 두 분의 눈에 들어오는 내 마음속의 섹터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분들과 함께 9월 이후 우리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두 분의 눈에 들어오는 눈여겨봐야 할 뜨거운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베스트 종목 탑5로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5종목 부담되시죠? 하지만 이게 또 두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믿고 부탁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선별 기준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권태민 대표님 5종목에 대한 선별 기준을 어디다 놓고 하셨나요? 거의 비슷한 거는 실적, 실적,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기간의 수급, 예, 수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작은데 작은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묻어 있는 종목, 이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실적 그리고 수급 이슈, 네네. 이 3박자가 맞는 쪽에 선별 기준을 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가문숙 대표의 선별 기준도 궁금해요. 첫 번째 실적, 역시 실적, 두 번째는 중기적 관점, 중기적 관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대표주. 그래요. 내 촉 뭐 이런 건 없네요. 나만의 촉, 나만의 감,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종목들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이네요. 네. 아, 권태오젠, 네. 알테오젠 역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뭐 회사 내용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보고서가 그 창구를 통해서 좀 안 좋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실적 그 기술 이전한 것이 예상보다 기대치보다 덜할 것이다 네. 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낸 증권사에서 며칠 동안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권사 팔고 있네 라고 했는데 팔고 나서 그런 보고서를 내보내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얌체 같은 네. 실력이 되게 없는 증권사 같아요. 외국 증권사인데.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반박 자료를 냈고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 그리고 확인된 기술력 2025년 상반기에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네. 영업이익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전체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최고 수준으로 증가를 했어요. 알테오젠이.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에 수혜가 가능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좀 좋은 것이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까지 봐야 되나요? 네, 뭐 짧게 한번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오젠 차트. 노란색 차트는 밑에서 이제 지지 라인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위로 간다면은 46만 원 정도 그리고 50만 원 정도의 매물백이 하나씩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만 잘 하신다면 37만 원도 잡고 좀 깊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간다면은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손절가에서 37만 원 잡는데 제가 기훈 MC한테 항상 드리는 말 있죠. 일봉 차트는 이렇습니다. 주봉 차트 이렇습니다. 네. 월봉 차트 이게 우상향일까요? 우하향일까요? 우상향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 9월 이후 내 마음속의 탑5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알테오젠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가문숙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가문숙 대표의 첫 번째는 역시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2년 만에 이익 수정치가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3분기 ESS 중심의 성장 기대, 아까 질문하셨던 거, 요 성장에 기대가 되고요.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중심 성장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들도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가장 또 2차 전지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8월 초 7월 말이었으면 제가 안 갖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여서 차트상으로 대응 전략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네. 뭐 34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241선 언저리 부근에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주봉의 흐름을 보면 바닥에서 지금 21선과 61선이 우상향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21선이 우상향됐지만 61선 우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월봉 지금 주봉에서 61선이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건 바닥을 찍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오션, 그다음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과거에 급등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이전의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차 4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1만 원 보시고 45만 원 돌파를 한다라면 그 다음은 50만 원 이상까지 보시면서 55만 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가문숙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베스트 파트너 특집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APR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서 업종 얘기할 때 그 택배 관련돼서 소액 택배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어쩌고저쩌고 해서 죄송합니다. 소액 택배 관련돼서 뭐 택배줄 안 된다, 뭐 배달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시스템 관련된 겁니다. 금방 해결이 될 문제고요. 확인된 실적 및 향후 꾸준한 실적 호전 기대가 되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매도를 했지만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일봉 차트 보시면은 뭐 우상이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매물벽 하나 있는데요. 증권사 목표가는 3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말씀드린다면 1차 목표가 30만 원,
이건 실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0만 원까지 업종 1위가 되고 나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정도 잡고 가신다면 손절가까지는 오지 않을 종목이라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 중에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들 말씀해 주시는데 뭐 굳이 우리 시청자분들 받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정리를 해서 싹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화면을 캡처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문숙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가문숙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엔터에서 나왔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조방원이나 반바지를 제외하고도 눈여겨보는 섹터가 K뷰티도 있지만 엔터, 요것도 빼놓을 수 없는 한한령의 가장 큰 또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BTS가 작년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군대에 딱 퍼져 있다가 이제 완전체가 된 상태이죠. BTS의 완전체 투어까지는 지속적인 비중 확대가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이 완전체가 돼서 투어를 재개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분기부터는 재차 반등의 강한 흐름과 함께 정고점 돌파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업종 내에 가장 최선호주가 아닐까 싶고, 또 여기에 해외 사례에 대한 어떤 공연이라든지 또 미국 공연들도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장기 어떤 성장 전략을 만들어내는 그런 뼈대를 만들어가는 시기다. 그래서 요 하이브야말로 정말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모아가면서 내년 실적을 기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보시면은요, 매수 단가는 한 27에서 28만 5천 원 정도로 보시고,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BTS의 활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BTS의 활동과 함께 본격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지난 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고요. 그러나 또 이 방시혁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새롭게 불거진 부분이 아니라 상장하기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건 주가에 이미 다 녹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 24만 원 보시고 1차 목표 주가 35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은 수익률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문숙 대표의 두 번째 종목 하이브 만나봤습니다. 자,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가 선택한 9월 이후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권태민 대표의 이제 세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권태민 대표의 세 번째 글로벌은 달바 글로벌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일단 달바 글로벌은 확인된 실적이 있고요. 향후 실적 호전 기대됩니다. 오버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8월 22일 날 상장 이후에 신규 물량이 출회되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증권사에 나온 리포트 보면은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물량 나오는 날 주가가 좀 어저께 금요일 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약간 눌려져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안정 지분 9%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일 경우에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5회 분할로 일단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회 분할이요? 네네, 5번 정도 분할해서 앞에 말씀드린 두 종목도 마찬가지고, 1차 목표가는 증권사 목표가가 거의 30만 원 가까이 29만 원, 3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 이 차트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상으로 1차는 24만 원 직전 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2차는 35만 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잡고 대응할 텐데, 뭐 이 정도 뭐 괜찮지 않을까.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적으로 뻗어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세 번째 종목 달바 글로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가문숙 대표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가문숙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 앞서 권태민 대표와 겹치는 알테오젠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겹치면은 정말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차트도 예뻐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은 앞에 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매주 진짜 주식 3부에 출연하실 때도 보면 권태오젠? 네, 권태오젠. 권달바? 이러실 정도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코스피 이전 상장과 그리고 키트루다 SC 승인 이후에 또 FDA 이 승인 이후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있고 독점권도 겸비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차트도 눌림목이고 굉장히 예쁜 자리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분명히 수혜를 받는 게 제약바이오이긴 하나 모든 게 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알테오젠은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종목이 겹쳐서 목표 주가랑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뭐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저는 1차 목표 주가를 55만 원 제시를 했는데 우리 대표님은 막 70만 원, 그 이상 100만 원 넘어가도 될 만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 대표님이 또 미는 알테오젠 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9월 23일이 그 디데이입니다. 그 즈음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감숙 대표의 세 번째 종목 알테오젠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권태민 대표의 네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권태민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향 매출이 약 40%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상자 관련돼서 지수는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유상자 노이즈로 인해서 상승해서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이제 노이즈가 해결됐기 때문에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한번 상승했다 약간 눌렸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고 기관까지 또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수익도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못 올랐던 부분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진입가는 현재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자꾸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75,000원, 2차는 10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잡고 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네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살펴봤습니다. 자,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9월 이후 눈여겨봐야 될 내 마음속의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가문숙 대표의 네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가문숙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대로템은 뭐 가장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입니다. 방산주가 그동안 뭐 한국항공우주랑 많이 올랐는데 대표적인 두 종목을 실적이 겸비되는 종목을 뽑으라면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이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영업이익도 2분기 시장이익을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폴란드 물량이 조기 생산에서 드러내는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방위비 증액 요구 이런 내용들이 현대로템에 그동안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난 이후에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선 조정을 지수 대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엄중한 K2 후속 물량과 추가 물량 파이프라인이 잠재적으로 있어서 26년, 27년까지도 이 종목은 실적이 겸비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도 60일선 아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대 또는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 흐름 보시고요. 또 손절도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러나 또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방산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로 일단은 1차 목표 주가는 30만 원, 1차를 돌파하게 되면 3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로템 가문숙 대표의 네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권태민 대표의 마지막 종목 다섯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권태민 대표의 마지막 종목은 썸에이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앞에 네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데 선정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K-팝 데몬헌터스 아주 뭐 난리가 났죠. 거기에 해당 OST를 제작한 더 블랙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투자를 2021년도에 했는데요. 투자 당시의 기업 가치가 1,500억 가치였는데 지금은 1조 5천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지지난주니까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에 영화관 떼창이 지금 외국에서 제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3연속 순매수해주고 있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일봉 차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되돌림이 한 3분의 1 정도 나왔죠. 3분의 1 좀 더 나왔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거래가 작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진입가는 610원에서 640원 정도 보고요. 1차 목표가는 짧게 잡고 700원 정도. 2차 목표가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주봉은. 자, 주봉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월봉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2차 목표가는 1,000원. 네. 3차 목표가는 2,000원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래로 한 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K-팝 데몬헌터스 네. 계속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종목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가문숙 대표의 다섯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감독 대표 마지막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기대치 부합하고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인데요. 다만 이건 이제 세법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이런 내용들만 잘 마무리된다면 추가적인 반등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종목은 뭐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플러스 66,500원에서 68,500원까지 보시고요. 목표가는 85,000원까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손절가 65,000원 보시면서 이 부분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두 분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두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할 베스트 종목 탑5 다시 한번 정리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파트너 특집 베스트 종목 탑5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태민 파트너의 종목인데요. 금리 인하 시 수혜가 기대되는 알테오젠을 비롯해 APR과 달바 글로벌, 이수 페타시스와 썸 에이즈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문숙 파트너의 종목 베스트 5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하이브, 알테오젠, 현대 로템, 삼성증권까지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파트너 두 분의 베스트 종목 탑5 살펴봤습니다. 네,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특집 9월 이후 우리 시장 눈여겨봐야 될 섹터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두 분 오늘 1시간 반 동안 힘차게 달려와 주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아쉽습니다. 아쉬운 시간 또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열려 있습니다. 와운의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진짜주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 얼굴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금 방송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30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지만 그래요? 300번에 들어올 수 있다. 빨리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가문숙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몇 시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권 대표님 방송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네. 증시의 어떤 이런 정책들과 무관한 실적주와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내는 하루 종일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방송에 항상 1,300명 이상 들어오시는데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나 봐요. 저도 한번 내일 해볼까 싶은데 아무튼 내일 아침 8시 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두 분 방송 좀 자주 출연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9월 이후 우리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들과 함께 특집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